이재명 경기지사가요,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요, 자금 흐름이나 경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경랑, 그러니까요, 파도는 아무리 거칠어도 결국에는 잠잠해진다,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.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지나가는 파도다,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이겠죠. 희망사항이겠죠. 아, 그래요? 이재명 지사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은 게, 양자 대결을 하면 주로 열세였어요, 이재명 지사가.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뭐 오차 범위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한데요.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오히려 후행적 효과로, 주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행적 효과로 속속 지금 의원들이 결집하는 포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발족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. 근데 여론조사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또 거기에 움직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, 우리 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연기론도 솔솔 피어나고 이러면 내후 외환이죠. 그런데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공식 선언을 한다. 7월 12일이 예비 후보 등록일이에요. 그렇죠. 대선. 네. 그럼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입장을 밝히겠죠. 네. 그죠?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해야 되니까,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발언이 강해지고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사실 이재명 지사의 최근 이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수치다,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일까요? 지금 내일은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말을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, 자, 이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기 위해서 친문의 상징과 같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경수 지사를 만나서 소위 말해서 SOS를 치는 게 아니냐, 이렇게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거든요. 예,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 당내에서 친문, 친노의 지지는 지금 현재 아직도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네. 그래서 계속적으로 친노의 좌장, 예를 들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지 이렇게 친노 쪽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해왔고, 실제로 이제 성공과 포럼 의원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것도 이제 올해 초에는 처음에는 한 30명 이렇게 됐지만 지금 한 50명 가까이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저변에서는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친문 친노들의 그런 그 생각은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하. 이런 위에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전체를 만날 수는 없다 생각해요. 네. 상징적인 인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좀 생각을 바꿔보자.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지지율을 좀 더 올려보자 하는 생각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행보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이재명 지사는요,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요, 아내인 김혜경 씨와 함께였습니다. 김혜경 씨는요, 정치 사회 뉴스면에 여러 차례 오르내렸던 인물이기도 하죠. 향후 이 지사의 정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.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의 2차 TV 토론회에서요,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이 거론이 됐었는데, 당시에 포착됐던 아내 김혜경 씨의 모습, 토론회 내용만큼이나 그 당시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됐었던 장면입니다. 보시죠. 2009년 5월 20일 노 대통령 서거가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. 그런 일 없습니다. 없습니까?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?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, 옥수동에 가셨습니까? 안 가셨습니까? 안 갔습니까? 자, 30초 동안 대답한다니까요. 아니,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.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. 경찰서가 아닙니다.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참지 마라. 자, 실제로요, 이재명 지사 부부는 해당 스캔들이 문제가 됐을 때, 그리고 이 지사가 가족 문제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꾸준히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아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서 집안일을 같이 하는 등 많이 변했다, 뭐 이런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.
이 지사는요, 앞서 나온 가짜 약장수 발언과는 180도 다른 이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왜 이 시점에서 아내와 같이 출연을 했는지 이것도 다 어떤 이 행보 중에 하나겠죠. 당연하죠. 네.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. 근데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 여심을 저격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예능 프로그램 공중파 예능에 정치인 자치단체장이 고정 출연을 한 거는 이게 거의 유일무이한 거 아니에요? 그전에도 당시에, 없었고 예, 예. 그 이후에도 없잖아요. 그렇죠. 유일무이한데 그러니까 사실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. 거기에서 되게 좋은 이미지로 부부가 뭐 이제 낡은 에어컨 쓰고 뭐 이제 그 결혼 기념 여행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예쁜 포장지 말씀하신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정치인들 대부분은 정치인 아내는 사실은 외교관 아내와 같이 직업군을 형성하는 거나 다름없어요. 아하. 이게 직업이에요. 정치인의 아내. 아내가 아니라 이 자체가 직업일 만큼 중요하고 네. 일이 많고 고되죠. 근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멘탈도 강하시고 이제 직업군으로서 이렇게 되게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관심이 많으시고 김혜경 씨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여심을 저격하고 일정 부분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건데 이제 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무이하다. 예능 지상파 예능에 이런 게 좀 공격 요소가 될 것 같아요. 네. 정치인의 아내를 정치인의 배우자라고. 왜냐하면 정치인의 남편도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배우자로. 그렇게 예, 이야기를 배우자가 직업군입니다. 네. 하나에. 예.